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날 때 어떻게 그 화를 푸세요? 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벌컥 화가 나서 욱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아까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많습니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 안 내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화를 내는 적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대단히 흑역사예요. 그땐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해도 내 얼굴에 내가 침뱉긴데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화를 막 그렇게 낸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나중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이제 욱 하고 화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아이오와 주립대에서요, 그 학생들 600명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인가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리포트를 내주고 그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아주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형편없는 리포트다라는 식으로 그 600명한테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룹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미 이제 열 받아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자기 리포트가 아주 점수를 평가를 형편없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렇게 그 샌드백을 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난 거를 풀 수 있도록 뭘 때려 부시고 이래야지 화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 그룹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도록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분 후에 그 분노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샌드백을 막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를 푼 그 그룹에 비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룹이 훨씬 더 분노 지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때려 부시고, 우리나라 보면 왜 그렇게 때려 부시는 그런 돈 내고, 한정된 시간에 때려 부시는 그런 망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폭력적으로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분노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실험 결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뭔가 이렇게 샌드백을 치고 뭘 부시고 이러면은 분노가 풀어진다. 화가 좀 풀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이 시간이 흐르면 그 화가 저절로 줄어드는 그런 우리의 그 감정 사이클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분노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느낌? 어떤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아니면 진급을 했어, 갑자기 행운이 왔어, 선물을 받았어, 이래서 좋고 행복한 그런 기분도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처음엔 기뻤는데 나중이면 수치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분노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우리는 그 잠깐 지나면 원래 감정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이게 탁 걸렸을 때, 우리가 욱할 때 가장 감정 조절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기. 그렇게 한 2분 정도래요. 2분 가만히 있으면 그 공격성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 분노의 행동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장면이나 그리고 그런 분노를 일으킨 어떤 사람이 없는 장소로 탁 피해가지고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분노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첫 번째랑 연결되는 방법인데, 그 직장 상사가 야단을 치거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들볶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래 이제 직장 상사니까 좀 그냥 참아주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욱 하면은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 그래도 이제 대들거나 아니면 거기다 대고 이제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변명이라도 막 화내면서 하거나 그렇게 해놓고 후회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정말 그런 건 결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직장 상사의 면전에서 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생각의 초점 전환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벽지, 그 직장 상사의 이제 뒤에 있는 어떤 벽지에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방 같으면 만약 이 앞에서 이제 부하 중에 서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막 이제 지상사가 뭐라 그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뒤에 이제 책 제목을 읽는 거죠. 줄줄줄 책 제목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책 제목 이게 그 생각의 초점 전환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조그만 타일 같은 게 뭐 많은 어떤 그런 장소에서 그게 욱하는 감정을 내가 어쨌든 이 생각 전환법으로 초점 전환법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타일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렇게 작은 타일 세기, 무늬 쳐다보기, 그 다음에 이런 뭐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기.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의 초점 전환법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당장 욱 해갖고 뭐라고 확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을 초점을 다른 데로 잠깐 돌려서 뭔가 이렇게 세거나 쳐다보거나 바라보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분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첫 번째 방법 잠깐 가만히 있기와 함께 잘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일단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이제 직장 상사일 경우가 제일 많고 또 부부싸움 할 경우에도 이런 거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직장 상사한테든지 아니면 배우자한테든지 너무 열받는 경우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면 직장 상사한테 이제 들이다 이제 불손하다고 그래서 이제 욕먹고 깨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는 계속 싸움이 더 크게 번지겠죠. 확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 입을 다문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해명이나 아니면 뭐 즉석에서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막 욱해서 막 불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중에 그런 얘기는 그때 왜 했을까. 그리고 직장 상사가 아무리 자기가 잘못됐다 그래도 부하 직원이 그렇게 불손한 표정, 불손한 이렇게 언사로 확 욱해가지고 대들게 되면 정말 그게 직장 상사의 어떤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욱한 걸 참는 것보다 몇십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계신 분들은 직장 상사한테는 즉석에서 어떤 뭐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막 욱해서 목소리 벌벌 떨면서 막 그 반항을 하는 그런 거는 참고 일단 입을 다문다. 이 세 번째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이제 막 짜증을 내거나 나한테 시비를 거는 남편이나 아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고 당신은 그게 말이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입을 다무는 거죠. 일단. 그러면 싸움의 그 사이즈가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 나중에 생각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참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제대로 해명한다가 이제 이거 일단 입을 다문다의 뒤에 그 차후 대책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세 번째로 하는데 만약에 냉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그 즉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어떤 경우가 하면 평소에 굉장히 그 직장 상사가 부당한 얘기를 자주 해서 말 습관처럼 부당한 얘기를 자주 해서 충분히 생각했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즉석에서 반론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난 것처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정말 쫙 냉정하게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을 때 반론을 제기하는 거가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냉정할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서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서 해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직장 상사가 아주 못돼가지고 뭐 여자는 저래서 안 돼.
저래서 난 여직원 안 써.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뭐 이래서 애엄마들은 정말 회사에 민폐야. 막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겁 없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늘 그런 말들을 들어왔으면 그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평소에 준비했던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아주 냉정할 때, 욱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이죠. 네. 자, 네 번째 볼까요? 욱하는 감정을 이제 거기 직장 상사 있는 데서 뭐 잠깐 참아서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막 뒤에 있는 막 타일을 세거나 아니면 책 제목을 막 읽거나 이래가지고 겨우 그 자리를 이제 모면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면하고 저쪽으로 와도 내 자리로 와도 지금 계속 그 열받는 기분이 그렇게 갑자기 막 연기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정말 화나 있는 진짜 욱하는 그런 마음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려는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내 기분을 최대한 빨리 바꾸려는 습관. 이게 욱하는 어떤 그런 감정에 노예가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서 앉아서 막 아까 그 직장 상사가 한 얘기를 곱씹고 뭐 남편이나 아내가 한 얘기를 또 곱씹고 아니면 뭐 선배나 누가 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얘기를 막 그렇게 곱씹어대면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분위기를 내 스스로 일부러 완전히 바꾼다, 스위치로 완전히 바꾼다, 이런 어떤 결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는 뭐 나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잠깐 이제 밖에 이게 좀 리프레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 거 그 유튜브에서 막 재미있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뒤집어지는 영상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분을 최대한 빨리 욱하는 어떤 그런 기분 나쁨에서 돌려놓는 거 그런 노력들이 나 자신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왜 이렇게 막 오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왜 점심 생각 없어 안 먹을 거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누구랑 싸워서 막 그 말다툼을 하거나 막 화를 냈거나 이러면 그 기분을 빨리 접으려고 다른 분위기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걸 먹던지 뭐 점심시간이면 즐겁게 동료들이랑 다른 동료들이랑 뭐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뭐 걷고 뭐 이러는 거 그렇게 분위기를 빨리 바꾸자. 자, 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자. 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욱할 때 감정 다스리는 굉장히 단편적이지만 내가 그냥 확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내가 스스로 손해보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잠깐 내가 욱하는 감정 때문에 힘들 때, 그럴 때 확 화내버리면 내 얼굴 깎이고 나중에 후회하고 뭐 내 인격적으로도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잠깐 가만히 앉아있기. 2분만 가만히 앉았으면 분노 지수가 확 떨어진다고 하니까 잠깐 가만히 앉아있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장 상사 면전에서 막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실제로 이제 생각의 초점 전환법 사용하기. 다른 걸 쳐다보면서 막 숫자를 세거나 책에 다른 걸 쳐다보거나 뭐 진짜 그 벽지의 패턴이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가구 생김새 뭐 이런 거 저런 책상 뭐 옆 책상 다리 뭐 이런 거라도 쳐다보고 있어서 생각의 초점 전환법을 사용하시고 세 번째 일단 무조건 입을 다문다 라는 거를 원칙으로 하자. 그 직시에서 그렇게 분노에 차서 뭐 들이받거나 어떤 뭐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시 감정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해명할 수 있을 때는 내 감정이 완전히 아주 웃으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미리 준비한 얘기를 냉정하게 할 수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욱하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그 기분을 최대한 빨리 바꾸려는
그런 노력과 습관들이 항상 필요하다. 그래야지 내 감정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정신 건강에 좋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욱하시는 부분 많으시죠?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요. 정말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